안녕하세요. 헝가리가 나노코박스 임상 3상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 지도자들과 헝가리 대사가 백신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대사라고 한다면 엠베서더라 하는데 외교사절의 최고 계급입니다. 외교사절은 국가 간의 외교 교섭을 위하여 외국에 파견되는 국가의 대표자 또는 대표 기관을 말합니다. 그 외교사절의 최고 계급이 바로 대사라는 사람입니다. 엠베서더와 관련된 영화가 최근에 모가디슈가 있었죠. 대사는 자기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 교섭을 행합니다. 헝가리에도 베트남에 파견된 대사가 있었는데 베트남 보건부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헝가리는 어디에 있는 국가인가? 여기 이탈리아가 보이죠? 유럽 오른쪽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탈리아 밀라노를 거쳐 오스트리아 빈이 보이고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보입니다. 헝가리의 수도가 부다페스트죠. 인구수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약 1000만 명입니다. 세계 인구 순위로는 91위, 또 다른 자료에서는 92위라고 합니다. 1인당 GDP는 세계 40위라고 하네요. 이렇게 헝가리와 베트남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20일 해외 백신 비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베트남 백신과 해외 백신 간의 대조 연구를 진행해서 20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궁금하긴 했으나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긴급 사용 승인 결과도 아니고 긴급 사용 승인도 지연된 마당에 크게 기대하기에는 이미 한번 실망했기 때문이죠. 아직 소식이 없는 건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아마도 아직 발표를 못했거나 아직 뉴스 기사로 보도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어서 저번 시간에 살펴본 B형 간염 백신 면역 대리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백신도 이런 식으로 방어 기준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 생겨서 병원체를 방어하는 능력을 얻게 되죠. 후천 면역을 미리 작동시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형 간염 백신도 접종하고 나면 항체가 생깁니다. 항 HBS 항체는 HB 백신으로 인해 유도되는 면역 반응을 혈청학적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라고 합니다. 혈청학적 데이터죠. 이 혈청학적 데이터를 통해 얼마나 방어하는지 추정해 보는 겁니다. 여기 방어 기준은 10 이상이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보호 효과 50% 이상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아니라 항체가가 10 이상이라고 적어 놓은 겁니다. 왜? 혈청학적 데이터로 보호 효과를 추정해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허가는 직접적인 보호 효과를 토대로 해줄 수도 있지만 면역학적 데이터로 보호 효과를 추정해서 간접적으로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간접적인 허가 기준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왜? 나노코박스가 직접적인 보호 효과가 없어서 혈청학적 데이터로 보호 효과를 추정해서 간접적으로 긴급 사용 승인 해주려고 가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보건부의 플랜을 따라가며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초반에는 보호 효과를 기준으로 하는 줄 알고 화이자 임상 3상 논문, 노바백스 임상 3상 논문을 살펴봤죠. 거기에서 보호 효과를 직접 계산해보기도 하면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혈청학적 데이터의 기준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B형 간염 백신이라 코로나 백신과는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방어 기준이 나온다는 비슷한 예시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요. 항체가 유일한 지표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항 HBS 항체죠. 이 항체가가 10 이상인 대상자들은 시간이 지나서 설령 항체가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급성과 만성 감염에 대한 방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B형 간염 백신을 맞고 항체가가 10 이상인 걸 확인했다면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항체가가 10 밑으로 떨어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항체 수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취약한 거 아니냐? 한번 10 이상을 찍은 사람이라면 금방 회복한다는 겁니다.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항체가가 10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아무래도 항체가가 떨어져서 그런지 HBV 노출 이후에 HBV에 감염되는 것으로 보고되긴 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증상이 일시적이거나 무증상 감염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체가가 떨어져서 감염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없이 증상은 일시적이거나 무증상이라서 끄떡없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기준을 10으로 해도 되겠다고 판단이 선 거죠. 그래서 항체가가 10 이상이 방어 기준이 된 겁니다. 10 이상만 찍었다면
앞으로는 B형 간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방어력이 있다는 겁니다. 설령 항체가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말이죠. 여기서 줄임말로 HBV를 썼는데 헤파다이러스 B 바이러스의 약자를 따온 겁니다. HBV죠. 코로나는 RNA 바이러스인데 HBV는 DNA 바이러스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한 걸 복습해 보겠습니다. 건강검진할 때는 항체가 양성이었는데 재검사했더니 음성이 나올 수가 있나요? 항체가 양성이었다가 음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고 나면 항체가 형성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항체는 감소합니다. 하지만 B형 간염에 대한 항체는 설령 음성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항체가가 10을 넘었었다면 HBV 감염 시 기억 면역에 의해 항체 상승이 유도되므로 백신을 추가 접종할 필요도 없고 크게 아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접종 완료하고 나면 끝이라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입증이 되어 온 데이터들이겠죠. 아직 코로나 백신에 대한 혈청학적 기준이 없는 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 FDA 입장에서는 미국 백신들이 이미 긴급 사용 승인 받고 전 세계에 보급되고 있으므로 크게 조급할 건 없죠. 면역 대리 지표를 논의할 인센티브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기준이 더 늦게 나올수록 미국 백신들의 경쟁자들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기준을 만들려고 논의하고 있고요. 베트남 보건부는 지금 세계적으로 확립되지 않은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나노코박스 긴급사용 승인 심사를 해야 하니까요. 나노코박스는 아직 보호효능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백신의 대리 표지자의 방어 면역 기준은 10 이상인데 이 농도는 감염 예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마커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백신 유효성 연구에서 10 이상의 농도를 찍은 사람이라면 10 미만으로 감소하더라도 무려 수십 년 동안 급성, 만성 감염에 대해 사실상 완전한 방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B형 간염 백신이 항체가가 10 이상이 나왔다면 허가해줄 수 있는 겁니다. 방어력은 이미 입증된 상태니까요. 그래서 정리하면 보호 효능이 아니라 면역 표지자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비슷한 제조업 단백질 백신 플랫폼인 B형 간염 백신의 면역 표지자 허가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허가 기준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혈청학적 데이터로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죠. 혈청가가 10 이상입니다. 코로나 백신도 항체가가 얼마 이상이면 방어력이 입증된다는 연구가 있다면 이렇게 B형 간염 백신처럼 허가 기준이 확립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나노코박스 일정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